자, 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방송 중에 이제 좋은 의견이나 날카로운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총 3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총 5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8001번,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이 시간에 치킨 얘기하면 약간 생각나요? 아, 그럼요. 예.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예. 자, 어떤 뉴스부터 할까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를 했고요. 예. 오후에는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예.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총선 패배 직후에 지금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에 새로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 임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권의 정치 기반을 두고 있는 정진석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예. 오선 중진 의원 출신이고요.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예전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당선자에게 패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철호 신임 수석 같은 경우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치킨의 창업자로 유명한데 경기도 김포의 재선 의원 출신이고요. 역시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 박상혁 당선자에게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두 사람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기자실에 두 이제 신임 참모를 데리고 와서 직접 참모들을 소개했습니다. 예. 특히 정진석 실장을 소개할 때는 17개월 만에 522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자들하고 짧은 질의응답을 나누기도 했는데 일부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522일 만에 듣는 어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음성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낯설다라는 느낌을 예.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이번 어떤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좀 읽힙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대통령이 좀 직접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미일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던 거는 곧 있을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의제 조율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조금 폭넓게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겠다. 그리고 좀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때문에 기자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발언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의 네. 제목이기도 한데, 지난 19일에 주말 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따로 비서실에 이제 주요 참모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등을 모아놓고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에 관련해서도 이제 소회와 어떤 새로운 각오를 밝혔는데,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일정과 메시지 그리고 말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참모들이 이 해석한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독선과 불통 이미지가 고착화가 됐다면 예. 이걸 벗겨내는 데에 힘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근데 말입니다. 이 네. 참모들의 해석이 지난번에 몇 차례를 보면 너무 어떤 대통령의 본뜻보다 약간
더 참모들의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할 때도 많았고요. 직접 대통령의 이제 표현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를 한 내용들이 많이 부드럽게 순화한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그 의정 갈등 때도 네네네. 51분 중에 50분 대통령이 할 때도 네. 참모들 나중에 설명은 굉장히 어떤 대통령의 방점과는 다른 방향을 많이 강조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달랐죠. 이것도 어디까지가 진짜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했다는 발언하고 오늘 했었던 기자들 앞에서 했었던 발언하고를 좀 맞춰보면 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소통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를 잘 보면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한테 앞으로 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그 설명을 했다. 이건 예. 이제 기자들 앞에서 오늘 나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그 해설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건 대통령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나가자는 뜻이었다. 그러니까요. 약간 달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본인만 국한된 표현은 아니고 참모들까지 포괄해서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까 참모들이 설명한 거는 대통령 본인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나 어떤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 본인 설명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서 또 강조점을 어디에다 뒀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별로 다른 게 없죠. 그러면. 국정의 예.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세웠는데 그동안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여기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똑같습니다. 예. 정책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국정 기조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평균적인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늘 약간 어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답답한 이유가 국민들은 정책이 잘못됐거나 네. 정책이 실패했거나 혹은 그 방향이 옳지 않다는 걸 자꾸 지적하는데 대통령은 자꾸 방향은 옳은데 표현 방식이나 어떤 접근이 달랐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니까 국민들은 약간 통치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라든지 소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그래서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일 것 같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했었던 얘기 중에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예. 이 부분이었는데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번에 대통령이랑 회의를 해보니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총선 계기를 통해서 각성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각성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이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모들의 해석이겠지만 그 참모들의 해석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522일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문답을 하고 이런 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이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오늘 기자회견은 워낙 짧아가지고 네. 저도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 워낙 짧아가지고 두 번 딱 질문을 하게 했는데 네. 난이도 있는 질문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난이도 있는 질문을 좀 대통령이 받는 자리를 정말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은 오늘 인사에 대해서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예.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 최악의 후보로 꼽히면서 낙선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꼬집었는데 지난 2022년 10월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예.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일본에 좀 친화적인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이미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 그리고 당신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서 대통령 사당으로 만든 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대국민 선전포고 인사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야당보다 더 강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당은 비판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당의 친윤이 아닌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인사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라는 게 결국 이제 대통령이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텐데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는 사실 기존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국정의 어떤 전반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야당의 어떤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어떤 그 문답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총리 인선 관련해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무래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에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영수회담까지 이제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상회담, 영수회담 실무 접촉과 관련해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뭐 무산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야당에서는요. 일정을 이제 취소했다라고 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데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이 언론 공지를 오늘 문자로 돌렸는데요. 원래는 오후 3시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일종의 이제 준비 회동을 하려고 예.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정무수석한테서 한호섭 정무수석입니다. 이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다. 이게 이제 수석급의 교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음 회동 일정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로 네.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유감이다라고 이제 유감 표명을 한 상태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니까 뭐 일단 정무수석 인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오전 11시 45분쯤에 민주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회동을 취소하게 됐고 오후 3시에 신임 정무수석으로 이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하면서 일정을 좀 새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반나절 차이라서 이게 이제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내일 바로 연결성을 갖고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동 자체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영수회담이라는 중요한 일 처리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수회담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조율할 게 많을 텐데 네. 만약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뭐 이제 앵커께서도 네. 조금 전에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잠깐 그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돼야 그렇겠죠. 예. 두 뭐 여야의 이제 대표 정치인들이 만나서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예. 때문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이냐가 영수회담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의제들이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의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예.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큰 액수의 지원금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라는 얘기고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이건 당장 이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거고요. 차기 국무총리를 누구로 내세울지 인준을 어떻게 할지 예. 이 문제가 걸려 있고 의정 갈등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난항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법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거 이거를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여당과 정부 쪽에서 좀 의제를 올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횡재세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의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굉장히 논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뭐 영수회담의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쉬운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빠르면 24일이나 25일쯤에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제 조율 과정이 쉽지 않아서 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회담 자체가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 그중
쉬워 보이는 게 그래도 25만 원 지원 이게 민생 부분인데 이거에 관해서 대통령이 딱 며칠 전에 마약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저는.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다. 네, 마약 같은 포퓰리즘. 뭐 예. 이제 꼭 이 정책을 딱 짚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이 정책을 콕 집은 것처럼 들렸죠, 그냥.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여당 내에서도 워낙 지금은 이제 누적 적자가 정부에서 이제 좀 걱정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로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대통령의 점심 초청을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물 건너간 거냐 둘 사이가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주말 동안에 전해진 소식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늘 월요일에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을 포괄해가지고 모두 대통령실로 모셔서 오찬 회동을 하자라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 이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언론에 이거를 밝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예.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절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하고 대통령의 회동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예. 이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예. 건강상의 이유로 그 만남을 거절할 수 있냐. 결국 이거는 건강상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대통령하고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를 하려는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그 얘기를 19일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정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0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페이스북 게시 글도 2021년 이후로 4년 만에 글을 쓴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내용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즉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는 게 결국 비대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당시에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혹은 정부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비판했었던 것들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배신에 해당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건데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흡사 대변하듯이 배신이라고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을?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을 두고 이제 배신이라고 이제 규정을 배신, 했었기 때문에 패륜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답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그 답변처럼 예. 하면서 그런 노력을 내가 했었던 거는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다 밥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안 갔다를 밝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한 건 그 굉장히 정치적 행위를 했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는 대통령의 잡자는 약속을 거부했고 나의 입장은 배신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언제 복귀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당 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차기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여부가 첫 번째 이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가 연기될 수도 있다. 예. 가을에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여당 내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복귀 시기와 전당대회 시기가 맞물리거나 혹은 그게 맞물리지 않는다고 하면 복귀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더 많죠? 지금 분석의 전체 걸로 그건 보면? 여당 내에서도 이제 주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지금까지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